뭐 저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교육받는 농사 짓는 한 사람으로서 뭐 여러분들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오늘 뭐 저희 밭에도 이래 또 이런 기회를 주셔가지고 고맙고, 하여튼 뭐 교육이라고 들으면은 뭐 다야 뭐 적용 못하겠지만 무슨 교육이든지 들으면은 한 가지만 적용을 내가 터득을 해도 그 교육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여튼 잘 들어주시고 좋은 농사 짓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여기 대표님 농장이 그 온실 규모가 몇 평 정도 되십니까? 그게 한 700평 정도 됩니다. 700평이야. 그럼 여기는 이제 그 가온 재배입니까? 아니면 무가온 재배입니까? 어떤 형태입니까? 이제 가온하죠. 아, 가온한다고 해. 예, 가온하는데 지금 이게 언제부터 가온하죠? 지금 10일부터 이제 비닐 내리고 커튼 칩고 예, 이제 한 2, 3일 있다가 지금 보일러에 돌립니다. 예. 그 지금 이제 목면에 맹물을 뿌려주는 건 좀 하는 거예요. 예. 예. 물을 뿌리가 부풀리면 균일하게 나옵니다. 온도부터 열을 주는 것 같으면 라인이 굵은 게 빨리 움직이고, 우리가 봄비가 흐뭇하게 오지면 눈이 고루 나와요. 봄비가. 그래서 이게 맹물을 뿌려주는 건 상당히 좋습니다. 잘 하십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우리가 말 정도부터 뗀다고 해요. 아니요, 이제 며칠 딱 한 일주일 정도 요래 무가온을 하다가 요래 하다가 이제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이제 약 20일경 구정 쇠고 불을 뗀다고 해요. 예. 이제 그때부터 온도를 준다 그죠? 예. 그러면 올해 이제 처음 불을 떼는 겁니까? 아니요, 작년에도 가온을 했어요. 작년에 똑같은 방법으로 해. 예. 몇월 달에 땄습니까? 작년에? 작년 8월 초쯤. 8월 초에야. 작년에 몇 년 차에서 수확했죠? 작년 여기 원래 4년 차니까 작년에 3년 차죠. 3년 차에 불을 뗐다 그죠? 작년에 수확했을 때 품질이 부족한 부분이 없었습니까? 뭐 껍질이 두껍다든지 뭐 이런 거. 제가 기술이 없어가지고 작년에 하여튼 알이 적었었어요. 알이 적다. 껍질은요? 껍질은 그렇게 두껍지는 않았던 하여튼 작년에 저는 당도하고 이런 데는 다 문제가 없었는데, 결국은 제 나름대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써봐도 알을 결국 못 키우고 말았어요. 예. 이제 알을 키우는 건 또 우리가 풀면 되고, 껍질이 알이 적게 컸거나 송이 형성이 잘 못된 원인이 좀 많이 있던가요? 송이 형성이 이렇게 크게 잘 안 되고 약간 이렇게 빠지거나. 이제 화수 정리할 때 그런 계산을 하고 이제 화수 정리하고 했는데, 예. 일단 제가 생각하는 부분은 그래요. 알만 커졌으면 무게도 제대로 나가고 송이도 제대로 됐었는데, 알 자체가 안 크니까 뭐 송이도 헐렁헐렁하고. 이제 이렇게 왜 이제 여쭤보냐면, 껍질이 딱딱한 거하고 알이 안 큰 거하고 두 개 별개입니다. 껍질이 딱딱한 거는 어릴 때 이 정도 잎이 나갔을 때, 덩굴에서 나갔을 때 잎이 쪼글쪼글해지고 요 송이가 처음에 꼽힐 때, 그때에 비로 가다가 돼서 껍질이 생장점에 껍질이 두꺼워진 거고, 지금 우리 농장 대표님 말씀하시는 거는 알이 덜 컸다. 그거는 여름에 더워서 못 컸다는 결론밖에 없거든요. 예, 다른 또 문제점은요. 그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비대기 때 물 부족도 좀 많이 있었나지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러고 뭐 정확하게 제가 뭐 물이 아직 물이 부족해서 크질 않습니다. 요런데 급하면 뿌리 저 밑에 내려가서 농바닥에 물 많이 있거든요. 요거 파면 금방 밑에 물 나와요. 물은 아니다. 왜 작아졌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쓰고 있는 여기 바닥 시커먼 탭이 있죠. 탭의 소금 성분, 우리가 주는 복합비례의 소금 성분, NK의 가리 성분, 이런 더운 비로 나무 너무 많이 서열이 높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또 다른 부분은 한 덩굴에 한 덩굴이 우리 여기까지 하면 1m, 여기서 여기까지 하면 1m 한 50 정도 나오죠. 예, 그러면 이파리가 10장 이상 되죠. 그럼 그 덩굴에 한 덩굴에 몇 송이를 달았습니까? 착과량. 저는 뭐 큰 기술도 없고 이래가지고 양은 많이 안 달았어요. 작년에 이거 6,000개 시작했거든요. 예, 한 덩굴에 하나 달았다는 거죠. 예. 한 덩굴에 하나. 예. 예, 앞으로는 이게 더 많이 달면 조금 수확 기기가 늦어지는 게 있고, 그걸 한번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이 자리를 해주신 우리 대표님께 박수 한번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우리 김천 지역의 사이마스켓에 올해 2023년 1월 오늘 그 16일에 뵙게 됐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배하는 사이마스켓이라는 품종이 오늘 가락 공판장의 가격 최고 최저 아시는 분 있습니까? 최고가 예, 또 15,000원. 예. 15,000원 또 최저 얼마입니까? 3,000원, 5,000원. 예. 예. 뭐 5,000원짜리도 나오죠. 이 원인은 제가 작년도에 이 그 방금 이야기한 내용 가리 가다 고온 열상을 막으려고 엄청 다녔습니다. 요소만 주면 당도가 올라갔을 건데 요소 비료를 안 주고 당이 안 올라갔습니다. 요소 비료 안 줬어. 그래서 제가 요소 비료 주라고 엄청 많이 다녔습니다. 식물이 표면 온도를 많이 영향을 받는데 그 영향으로 장애가 일어난다. 그래서 김천 지역에 대표적으로 제가 크게 외친 말이 말통 농사 짓지 말자. 말통 농사는 아닙니다. 그리고 포도라는 작물은 다른 성체에 그 작물에 감고 올라가서 살아가는 작물이에요. 얘네들이 지 혼자 태어나면 못 서 있어요. 자빠르질 뿐입니다. 왜 자빠르지느냐? 덩쿨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나무가 사는 자체가 어느 뭐 추운 데나 더운 데나 이런 뭐 척박한 데 이런 데서 하여튼 감고 올라가야 돼요. 감고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면 영양 이동이 빠릅니다. 이렇게 상당히 빠르게 돼 있어요. 그러면 뿌리에서 우리가 물을 줘도 빨리 가고 비료를 줘도 빨리 가고 뭐 소금을 줘도 빨리 가고 뭐 된장을 간장을 빨리 갑니다. 빨리 가면 하우스의 온도에 비례해서 잎이 견디는 생장점의 온도가 됩니다. 혹시 여기 미생물업에 종사하시는 분 있으면 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미생물을 줬는데 영천에 작년에 껍질이 두꺼워졌습니다. 송행성도 안 되고 그것도 기술센터에서 가져온 겁니다. 밝혀도 되겠죠? 남을 나쁘다는 게 아니고 그 결과가 일어났으니까. 물을 뿌려서 잎에 풀어도 안 풀려요. 왜? 토양에 있는 영양소를 많이 분해해버리고 또 미생물이라는 건 질소나 당을 먹이채로 씁니다. 그 먹이채고 쓰고 남은 게 뭐겠습니까? 도리어 다른 게 소금이나 인산이나 다른 게 남아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원한 비료를 적게 먹었다. 질소는 적고 다른 성분이 많아져 버리면 식물이 더위를 타게 돼 있어요. 작년도에 요소 간수 한 번 이상 한 사람이 계셔요? 5번 한 사람 있어요? 예. 당브릭스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상보다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당브릭스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는 한 18, 24이 나왔어요. 18. 예, 저기니. 저도 뭐 크기가 있는데 예. 500g에서 예. 1kg까지 전체적으로 10월 한 20일날로 샀는데 예. 그냥 18배에서 이상은 평균 예. 박수 한번 치십시오. 이게 식물의 밸런스입니다. 식물의 밸런스입니다. 우리가 우리나라의 농업에 우리가 자재를 쓰는 게 농협에서 사쓰는 게 제일 쌉니다. 그리고 식물이 이게 뿌리를 땅에 박아 있기 때문에 뭐 미량요소 찾는 거 그래 중요 안 합니다. 막 서너 개만 잘 먹으면 돼요. 뭐 우리가 들에 가서 일할 건데 힘쓰고 일할 건데 뭐 비빔밥에 깨소금 조금 더 넣으면 뭐하고 뭐 그 참기름 조금 더 넣으면 뭐 하겠습니까? 비빔밥 잘 비벼가 맛있게 먹고 배부르게 일하면 되죠. 그 영양제 하나를 먹고 일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식물은 자기가 먹어야 될 질소, 인산가리, 비록 포도에 나와 있잖아요. 그 기준에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 맞아요. 탭이
옛날에 없을 때 지은 말이에요. 몇십 년 전 지은 말입니다. 이제는 과학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퇴비를 주는 순간에 나빠질 경우가 90%입니다. 퇴비를 주는데 90% 나빠져 버려요. 옛날에 어른들이 퇴비가 보약이다. 그때 퇴비밖에 없었으니까 그 말밖에 할 수가 없어요. 새벽에 가서 일해라. 이제는 새벽에 컴퓨터 보고 정보를 찾아야 되는 시대예요. 그 일 조금 늦게 오면 어때? 달라지는 게 없는데. 조금 늦게 한다고 오늘 늦게 한다고 달라지는 게 많은 차이가 없는데, 여기에 토양에 사는 이 작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잘해줘야 돼. 자, 퇴비를 한다. 이 퇴비는 언제 먹을 것이며 언제 실과 덕이 있느냐. 실과 덕. 토양 분석에서 필요하다고 그랬을 때 줘야 되는데, 필요하다 그러지 않을 때 줬다. 우리가 비료를, 퇴비를 줬다. 지렛대 원리. 이놈이 중심을 이래 비료가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에 뿌리가 내리게 살겠죠, 나무가. 이걸 다시 지금 토양 분석 안 하고 여기 비료 뿌린 거 아닙니까? 퇴비. 토양 검증 지도도 하고 받아. 하고 난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저쪽에 본 게 유기물하고 인산이 조금 많지, 다른 거는 뭐 거의 다 적정치. 산도도 맞고. 네. 조금 많지가 큰 해를 줍니다. 조금 많지가. 바닥에 보면 저 나무 옆에는 어디 아마 청태병이 있을 거예요. 자세히 보면. 저는데 기둥 옆에. 그죠? 그거는 우리가 앞으로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저 청태가 끼면 표체 수질 오염, 지하수 오염까지 됩니다. 지하수 오염 우리 당대 끝이 안 나고 후손들한테 물려줘야 될 거예요. 토양 분석이 1번. 이 땅에 있는 비료값이 안정화되고 여기에서 식물이 서서 뿌리가 내리셔야 된다. 그럼 이거는 첫째도 둘째도 토양 분석이 되겠네. 토양 분석. 토양 분석을 하고 비료를 주든지 퇴비를 줘라. 조금 많다 그거 되게 무서운 겁니다. 몇 년을 안 줘도 안 없어져요. 제주도에 그 백합 농장 양액 재배를 하고 난 다음에 걷어내고 심자 말자 제가 들어갔거든요. 3년 동안 1년에 백합을 2번씩 농사져도 비료를 안 주고 요소만 줍니다. 왜? 저 토양 검사하면 높게 나오니까. 지금 우리도 높게 나온다는 거에 대해서 별로 관심 없게 뭐 가리가 이렇게 쑥 높게 나오는데 가리 또 주고 있고 뭐 퇴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아주 나빠요. 여기 토양 속에 가리가 많아가지고 이래 무거우면, 떳떳한 비료 만화가 무거우면, 그 다음에 여기 상대적으로 시원한 비료 질소를 줘야 됩니다. 여기 질소를 주고 같이 맞춰야 됩니다. 이거는 하나가 많아도 괜찮은데 가리가 많은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인산이 많은 거는 완전 무용지물이에요. 인산이 많은 거 무용지물이다. 그런 많은 것을 일으키지 말자. 그거는 국가 자원 낭비고 수질 오염되고 토양 지하수 오염까지 됩니다. 기술센터에 분석해서 그 중심선에 짝가도록 만들어 있어. 중심선에 맞춰놔도 그거 안 주면 불안해 하지 마세요. 안 해도 괜찮아요. 농사가 우리가 하는 게 정 못 믿으면 봄에 시작할 때 한번 하고 여름에 6월달이나 7월달에 다음에 익을 걸 대비해서 한번 더 하면 됩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시하는 우리가 먹는 밥에다가 비유를 하면 비빔밥을 제일 잘하려면 밥이 제일 좋아야 됩니다. 우리가 사이마스켓 농사, 하우스, 노지, 나락, 벼, 뭐 다 농사를 제일 잘 지내면 질소량이 제일 중요한데 질소량이 기술센터 분석이 없습니다. 토양 분석하면 기술센터에 뭐 우리나라 분석센터에 질소를 본 사람 있습니까? 우리가 알기 쉽게 없죠.
제일 중요한 거는 어디를 갖다 내버리는 거 없고 그 외 거로 가지고 뭐 저 제주를 뿌리면 이거는 불가항력하다는 거죠. 그래서 토양 분석하고 그 분석치가 높으면 높은 것은 아예 안 줘도 됩니다. 그리고 이 기준을 먼저 생각하고 다른 모든 걸 진행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게. 그리고 포도가 좀 많이 열렸다고 해서 힘이 덜 하지 않습니다. 얘들은 말도 안 하고 괜찮아요. 입맛 두껍게 해주면 포도 1kg에 1kg짜리 2상이 달아도 키우고 많게는 1kg짜리 4송이 달아도 키워요. 그게 안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배되는 이 장목 사이마스켓 뭐 그대 뭐 거봉, 캠벨, 블랙 사파이어 제일 뜨거운 감자죠. 그 더위를 더 많이 탄다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럼 더 시원하게 요소비를 더 주면 되는 거예요. 어려운 작물이 아닙니다. 아주 쉬운 작물인데 그걸 어렵게 복잡하게 만들어놨어요. 왜? 우리의 기준이 그 질소는 시원한 비로, 가리는 더운 비로 이게 정립이 안 돼 있어요. 요것만 정립하면 다 알 수 있고, 그리고 포도지 스스로 하는 일도 또 있고. 그런데 햇볕이 많이 보려는 거는 광합성이 중요하다. 그거는 비료를 적게 줬을 때 광합성이 중요한 거고, 비료가 많았을 때 광합성이 별로 필요 없어요. 쬐끔만 햇빛 보여주면 돼요. 이 강의는 3년 전에 이미 밝혔거든요. 우리가 작물이 잎이 두꺼우면 성장만 하면 되지 뭐 대사정을 또 할 필요 없어요. 이파리 많이 들어있는데. 왜? 숨구멍을 닫아버리면, 기공을 닫아버리면 성장을 하거든요. 우리 그 낮에 크는 거 잘 못 보고 밤에 쑥 크죠. 왜? 시간이 길어서 그런 게 아니. 낮에는 광합성을 잎에 축적하고 밤에는 기공을 닫고, 기공을 닫았을 때 뿌리에서 가져온 비료가 약하면 이래 이슬을 맺어가 뱉어내버리는 거고요. 이런 원리거든요. 그래서 왜 이거 비료를 함부로 주지 마라 그러냐면, 이놈이 마디가 길어서 영양 전달이 빨라요. 그럼 비료를 갖다가 먹고 한 방에 이게 이파리까지 올라가니까 금방 올라가니까 한 이틀만 올라가 버리니까 하루 이틀만 올라가 버려요. 근데 단감이나 이제 가지를 잘라가 바람을 불면 잘 안 통하는 것도 있어요. 제가 며칠 전에 제주도에서는 영상 보셨습니까? 1m 50을 갖다가 키위 가지를 그때 침 발라가 부는 바람이 새요. 사이마스켓도 얼마 50cm까지 제가 풀었죠. 50cm까지 짜리를 잘라가지고 침 발라가 부는 바람이 새요. 이것 때문에 영양이 전달이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잎이 열상이 일어나는데, 그 열상의 주범은 토양에 들어있는 무기물 원소량이라는 거예요. 소금이 더위를 제일 많이 타고, 근데 에너지 전달이 빨라서 사람들은 먹으면 아주 좋아요. 사람은 에너지 전달이 많아서 소금 먹으면 참 좋은 효과를 내는데, 식물한테는 따뜻한 성질이기 때문에 여름에는 아주 나쁜 해를 주게 돼요. 가리를 주는 순간에. 우리 육지에 지금 일어나는 사이마스켓 피해가 누구의 주범이냐면 소금이 주범이고 가리가 주범이라는 거죠. 올해 농사를 망치게 만드는 게. 가격이 추락한 거는 소비자가 원하는 당도가 안 됐기 때문에 안 사먹는 거고, 수출도 못하고 어디다 갖다 버려야 돼요. 소비자가 뭐 아무거나 먹는 소비자 아니잖아요. 가격이 더 추락해야 되죠. 과거에는 좀 싸면 미약가 장사에서 미약가도 팔리고 뭐 팔렸는데 이제 미약가 장사 없어요. 이제는 잘못 팔고 나면 파란 상인이 바로 오픈돼 가지고 지 장사가 망해요. 사이마스켓은 당브리스 18브리스 이상을 올려줘야 되고, 황금을 넣고 사과도 당브리스 18브리스 올려가 10kg 10만원 받고 팔고 있어요. 일부 농가에서는. 이제 계절에 맞는 비료값과
이 포도가 뭘 원하는지 이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농사 지은 게 제가 아니고 내가 품질이 나빠진 거 제가 아닙니다. 오픈해서 내보다 나은 사람들한테 빨리 정보를 배우면 됩니다. 정보. 그래서 밭에 가서 일한다고 부자 되는 거 아닌 시대 아닙니다. 이제는 컴퓨터 앉아서 그 쌀맛에 농사 잘 짓게 해서 내가 많이 팔아야 부자가 되죠. 시대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더 빠르게 바뀌어요. 코로나 이후로. 맛없는 거는 금방 소문납니다. 이제는. 그래서 조금 지금 이 시대에서 일본에 가보면 박스에다가 13불 있어, 15불 있어, 17, 18 다 썰어가 팔아요. 우리처럼 무대포로 파는 시대 없습니다. 이거는 후진국에서 하는 거예요. 후진국에서 하는 겁니다. 선진국은 이렇게 안 해요. 맛없는 거 인정 안 해줍니다. 명품 외에는 인정 안 해줍니다. 그 브릭스가 낮으면 가격을 낮게 받고, 그 소비자하고 판매자하고 정당하게 그 가격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지금 싸졌는지 여러분들 알죠? 싸이면서 지금 왜 싸졌는지 알죠? 귀하면 가져가면 살 거라. 그렇게 생각했죠? 귀하면 살 거다. 그거 아니에요. 단감이 작년보다 40% 정수, 사과가 한 50% 이상 정수, 배가 30% 정수, 딸기가 안 죽어가지고 정수. 쌀매석이 더 맛있어요. 쌀매석이 우리 당 떨어진 거 우리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오를 범하지 말자. 소비자는 우리 편이 됐다가 금방 돌았어요. 물의 거품,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고 꺼져버립니다. 소비자는 언제든지 날아갑니다. 그분들을 우리는 꼭 잡아서 그분들도 우리나라의 한 일원이고 우리나라의 종사자입니다. 그런데 내 걸 흐른 걸 당신이 돈 많이 주고 사 먹어라? 당연히 안 하죠. 그런 시대는 없습니다. 너무 많이 꾸짖었나요? 힘내가 한번 하시다. 박수 한번 치시다. 예. 이제 풀어보겠습니다. 블랙사파이가 사이마스켓보다 더 예민한 놈입니다. 더위를 많이 탑니다. 더위를 많이 탄다 소리는 잎에 있는 성분의 함량의 햇빛과 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온도와. 그러면 질소량이 사이마스켓보다 블랙사파이가 더 많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이마스켓에다가 일본에서 이름을 정해가 보낸 거 뭐냐? 바일러스 바이로드. 이거 없는 병이에요. 이름 두 가지를 지어가지고. 한국에 건너오자마자 황금알롱구에서 물을 뿌리가 풀어버리죠. 아, 요놈 더위 타네. 더운 놈을 식혀주는 건 물밖에 없어요. 이파리에다 물을 뿌려가지고 그 더위를 식혀주고 성장을 시키면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봄에 이제 가온하우스나 얼음이 안 얼게 하고 너스리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농장에서는 우리가 새순이 날 때 한 달 전부터 물을 뿌려주면 얘가 동시에 나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가림에서는 봄 너스리가 와버리면 피해가 생깁니다. 그러면 하우스에는 물을 뿌려서 방금 여기 농장에 목면에다가 맹물 시비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눈이 동시에 나올 수 있다. 이 봄에 목면에 맹물, 이거는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습니다. 너스리가 와갖고 얼려버리면 안 되는 단점, 우리가 비가림에서. 그런데 하우스에서는 아주 좋은 점이겠죠. 맹물.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골드 그린 2리터에 설탕 5kg, 요걸 갖다가 2 내지 3회를 해주면 좋다. 그러고는 피부로서 한번 영양을 먹이자는 거거든요. 왜? 이 나무들이 봄에 목질부가 깨어납니다. 목질부에 영양을 만들어 가지고 뿌리를 내리죠.
뿌리는 안 먹고 일 안 하는 성질이 있어요. 왜 안 하느냐? 긴 뿌리는 뻗어도 최근 발달 안 해버려요. 긴 뿌리는 뻗어도. 고구마가 위에서 영양이 내려오지 않으면 뿌리가 개근이 내는 고구마가 중심에서 큰 뿌리가 나와요. 나오는데 고구마가 안 만들어져요. 그 말은 잎 두께가 얇아서 그렇다. 고구마 종자를 가는 걸 심어서 종구를 순이 가늘어서 그렇다. 요소만 줘가지고 덩굴만 가늘게 물탱이로 키워서 그렇다. 이런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포도도 역시 나무인데 이놈의 움직임을 자세히 보면 뿌리와 잎의 영양을 교환하고 있다. 두 가지를. 그런데 이 에너지원을 지상부에서 가해주면 효과가 좋더라. 이거 하나 하고 안 하고는 본인 선택에 따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새순이 나면 이 잎은 나왔는데 잎 자체는 성장을 할 수 있는 무한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에너지가 어디 있느냐는 거죠. 햇볕, 뿌리에서 오는 영양소, 이것을 생각을 하는 게 잎이에요. 순이 나오는데 깜깜하게 안 하면 순이 햇볕 없다 해서 그냥 쭉 커요. 얇아지든 말았든 커버려요. 근데 순이 나올 때 햇빛이 있으면 이제는 내가 햇빛을 위해서 적정하게 커야 돼. 햇빛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생각이 있어요. 순이. 그래서 햇볕과 순이 나왔을 때 에너지가 되는 잎 두께의 에너지는 어디에 있냐는 거죠. 전년도의 영향으로서 몸속에 있습니다. 제주도에 있는 밀감이나 전라도에 있는 공에 있는 유자는 상록수이기 때문에 목질부 영양보다는 잎의 영향을 가지고 있다. 다르죠? 상록수냐 낙엽과수냐 두 개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상록수는 잎에다가 가지고 있고 새잎이 두꺼워질 때까지는 그 영양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상록수는 제일 중요한 게 겨울에 홀랑 죽어버려요. 겨울에 추웠으니까 뿌리가 일을 안 하니까 잎에 영양이 없으면 홀라당 죽어버려요. 상록수는 겨울에 체내지 영양물 외부에서 영양을 먹이주면 요놈이 단단해지고 좋아져요. 혹 우리 지역에서 제주도 망감류나 밀감을 재배한다면 상록수거든요. 상록수는 우리 목면 시비 하는 걸 반대로 하면 됩니다. 설탕 5kg에 칼라 5리터 해주면 겨울에 안 얼어 죽어요. 잎이 두꺼워져서. 지금 공의 유자에는 겨울에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잎 날 때는 이렇게 하는, 또 새순이 날 때는. 그럼 우리가 가을에 단풍 들여라, 가을에 전정 일찍 해라, 그 말은 나무가 생각이 있을 때 차단식이라는 거예요. 잘라놓으면. 겨울에는 이제 그냥 가만히 버텨야 되거든요. 그러면 움직임이 없어요. 그래서 가을에 단풍 들이고 단풍이 들어갈 때 가지를 잘라버리라. 그럼 단풍이 들어갈 때 잘라버리면 나무가 아직까지 생각이 있거든. 여름에 자라는. 그러면 진이 나와서 물구멍을 막아야 돼. 이게 아주 중요한 거거든. 물구멍을 막아야 돼. 지 스스로. 그래서 가을에 단풍을 들이고 단풍이 들어갈 때 잘라버려. 그래야만이 물구멍이 막힌다. 그래서 포도 하우스 이렇게 겨울에 얼음이 안 얼고 한 자리는 단풍이 100% 안 들었을 때, 단풍이 약간 들락할 때 자르면 늦어요. 어째도 수는 안 나올 거니까. 왜 그러냐? 체내 영양분은 조금 부족하더라도 봄에 물이 새는 게 더 영양 손실이 많습니다. 가지에서 줄줄 새는 물이 더 영양 손실이 많다. 그래서 가을 전정이 중요하다. 그래서 가을 전정이 아주 중요성을 가져야 된다. 봄순이 나왔을 때는 봄순에 잎이 나왔는데 얘 잎에 영양을 공급받은 양만큼 잎을 키울 수 있다. 자, 여기부터 다르거든요. 근데
이 영향은 누가 줄 거냐는 거죠. 작은 놈은 작게 나오고 큰 놈은 크게 나오고 이제 뒤죽박죽 되겠죠.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우리가 여기에다가 연면시비 해주면 얘가 똑같이 흡수가 된다는 거죠. 같은 양에 같이 흡수가 된다. 같은 양과 같이 영양을 흡수가 되면 그 영양소는 자기가 가져가요. 잎에 먹은 만큼 잎이 살이 쪄서 약간 오물이 돼요. 어린 잎은 많이 크기 위해서 뒤에 심줄이 굵어져서 오물이 있고, 다 큰 잎은 영양을 가지고 잎이 펴지고 진녹식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다릅니다. 봄수는 힘 있는 건 오물이 되어 있고, 고사리가 큰 놈은 주먹을 꾹 쥐고 고개를 숙고가 굵은 놈이 쭉 올라가죠. 가는 놈은 어때? 나오자마자 바로 펴져요. 우리가 잎이 나오자마자 맹물 12만 짠떡이 하면 바로 펴져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잎의 사이즈가 작아요. 잎의 사이즈가 작고 영양소가 내려가는 게 없으면 뿌리가 발달 못 해버려요. 그러면 도장지만 크는 거지 포도알이 안 커요. 그래서 봄순에서 연면 시비는 하늘 땅만큼 중요한데, 여기에다가 밑에 관주로 이상한 거 집어 예쁜 농사망치 분다. 이 시기에 봄에 출발할 때 영양을 흡수가 물이 줄줄 정도로 빨아들이는데, 거기에다가 영양 바란스를 깨버린다. 이건 엄청나게 시해요. 눈이 녹아버려요. 작년에 그 영상이 있을 거예요. 김천에서, 영천에서. 김천에서도 있어요. 말통으로 많이 줘갖고 새순이 나오다 벌겋게 녹아버려요. 그래서 말통 농사는 좋은 게 아닙니다. 저도 말통을 팔아먹고 있지만은, 그래서 저희 제품을 관주는 절대 하지 마라 그럽니다. 돈 많이 든다. 우리가 원가를 낮추고 품질을 좋게 하는데 목적을 둬야 되지, 돈을 많이 들인다고 포도 가격 더 주는 건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새순이 나올 때 연면 12, 이거는 잎의 두께를 두껍게 해주면 과일의 크기나 새순의 굵기가 같아지는 영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거는 뿌리가 세근이 발달하기 전에 새순이 먼저 자라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서 이제 개입이 있어요. 체내 저장 양분을 자라는 것을 외부의 영향을 줘서 같은 영양으로 자라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순이 가는 게 없어져요. 요 기술을 개발하는데 제가 32년이 걸린 거죠. 단감은 새순이 5월달 되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럼 가수원에 비둘기가 앉으면 비둘기도 안 보여요. 그 정도 순이 나와도 뿌리는 안 나와요. 뿌리 나오지 않고 지 혼자 자라고 있어요. 물만 빨아들여가지고. 그러면 뿌리가 껍질이 두껍고 체내 저장량분을 많이 가졌다 소리지, 빠른 시간에 영양 흡수를 못 하거든요. 과수는 그런 점이 몸속에 그냥 있다는 거예요. DNA 자체에서. 낙엽 가수. 그래서 새순이 나올 때 새순이 커서 나와서 상록수처럼 잎이 광합성해서 영양을 만들어 줄 때만이 우리 세근이 발달합니다.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죠. 그럼 우리가 생산량이 줄어드는 개입이 요 속에 있는 거예요. 아주 빠른 시간에 봄에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찾아내는 기간이 제가 농사 짓는데 32년 세월이 걸렸어요. 봄에 밑비로 많이 주면 단감이 클 것이다. 5월달까지 새순 날 때까지 뿌리가 안 내리는데 밑비를 아무리 준다 해서 감이 커지지 않더라는 거죠. 도장지만 냅다 크고 감은 쬐끄만해요. 그걸 다 기술을 못 바뀌었을 때는 21다시 복합비료를 3만평에 2,000포를 사다 뿌렸거든요. 내 나무에 21다시 한 포를 주니까 감은 쬐끄만하고 도장지만 이따망이 나와요. 그 도장지 돈 줍니까? 안 주죠? 그 도장지 하면 감은 이따망이 키울 수 있어요. 도장지 한 게 에너지면. 그래서 결과를 못 내고, 요즘은 비료를 가짜로 만드는 것 같다. 내년에는 요소를 한 2,000포를 갖다 치면 감이 요따 망했다. 그 다음에는 3만 평에다가 내 나무에 한 포씩 요소를 갖다 줬거든요. 또 역시 마찬가지 요마트는 똑같아요. 식물의 성장의 기본 패턴을 알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이 작물을 사이먼 스케치해서
일본에서 바이러스 넘기는 건 똑같은 경향을 겪어야 된답니다. 일본에서 못 풀었더라도 우리는 더 좋은 머리로서 풀어야 되겠죠. 우리나라 사람 머리 좋은 사람 많습니다. 대한민국에. 그 지혜로움을 발동시키자. 그래서 초기에 잎이 태어났을 때 자기 에너지만큼밖에 못 크는 걸 우리는 리더에서 키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를 지금보다 훨씬 많이 딸 수 있다. 여기에서 주안이 되어 있습니다. 상주에서 사이마사케 최고 많이 다는 게 한 등굴에 요 정도 굵었어요. 이파리 12장 가지고 1kg짜리 내송이를 땄습니다. 김천에서 1kg 내송이 딴 사람 잘 없을 거예요. 한 등굴 요파 딴 거에 이파리 12장 가지고 1kg 내송이 딴다. 그럼 세 개는 다르는데. 예? 세 개는 땄어요. 3개는 땄어야. 예, 3개 따도 대박입니다. 예, 3개 따는 것도 대단한 도전이고 대단한 발전입니다. 1kg짜리 3개 따면 한 등굴이 3kg예요. 송경식 씨 포도밭에서는 800g 2.5 송이 한 가지에 평균 2kg를 따랐다는 송이죠. 그럼 우리 김천에 비하면 2배가 넘죠. 평균 우리 1kg도 안 달잖아요. 한 등굴에. 그게 우리 김천의 현실이라는 거죠. 2kg까지는 충분하게 무난합니다. 이제 가지 굵기에 비례하고 잎의 두께에 비례하니까. 그래서 그때 그걸 따고 싶으면 봄에 잘해서 만들어줘야 됩니다. 봄의 힘을. 그래서 봄순의 힘을 만들어줘라. 그거는 이제 맹물 시비가 지금 하고 있는 거, 이게 여기에 가지에 물을 뿌려서 가지를 부풀리고 있는 거죠. 몸통에. 체내 제형을 녹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온도를 줘서 이제 땅 튀어나오게 하는 거고. 그럼 순이 나왔다. 그러면 요 순을 키워야 되거든. 왜? 빨리 순을 동시에 키우는데 뿌리하고 잎하고 저거 스스로 행동하기 전에 지상부로 가지고 만들어줘야 돼. 그 지상부로 만들어주면 지하부나 체내 제한 양분을 많이 안 받는 타이밍이 있다는 거죠. 그 타이밍이 새순이 나왔을 때 그 기간이라는 거죠. 그 기간에 우리가 잎에다가 뭐 연면 시비를 해줘서 살이 찌면 작은 가지도 영양이 뿌리로 가기 때문에 공급을 동시에 받는 거예요. 이 말은 잎이 영양소가 내려가면서 가지를 살을 찌우고 내려가요. 우리 산에 송고밖에 먹는 거 있죠. 소나무 송고. 그 굵은 게 맛있죠. 밑에 있는 거는 제일로 맞았죠. 영양이 작게 가고 있다 소리. 그럼 많이 내려주는 곳에서 오는 관이 연결된다. 그래서 사과 같은 거 아래 것도 큰 게 나오고 위에 게 더 적은 게 나오고 그게 한검을 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봄순의 연면 시비는 우리가 선택을 해서 해라. 빨리 하면 3일에 한 번씩 할 수 있다. 이거는 골드 그린 (1.5리터에) 설탕 3kg. 그런데 설탕을 조금 쓰다가 안 써야 됩니다. 포도 알이 커지면 줄이든지 안 써야 돼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포도 사이마스켓 한해서 이거는 워낙 깨끗한 놈이 돼가지고 안에 송이에 설탕이 묻어가 뒤에 끓음이 떨어지면 보기 싫어요. 송이에. 그래서 설탕을 좀 쓰다가는 줄여야 됩니다. 이거는 알이 그 성냥 하향만 하거나 우리 녹달 정도 이전에 그 설탕량을 줄여야 돼요. 그 전에 성냥 화약 정도 있죠. 예, 그거는 이사하고 요거 두 번에 골드 칼라 1.5리터에 설탕 3kg. 요거를 한번 사용한 횟수는 우리가 맹물 10일 안 하면 7일. 맹물을 사용할 때 3 내지 4일. 그러면 성장을 하고 잎에 영양이 없으면 잎이 자람을 멈춰보고 광합성을 하고 잎이 쫙 펴버려요. 그럼 성장 안 하는 소리거든요. 근데 모르고 물을 많이 뿌렸다. 그럼 어제 뿌렸는데 안 뿌려도 되겠지. 이거는 큰 오산이에요. 물을 많이 뿌리고 성장을 다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꾸로 이야기하면 물 뿌리고 난 다음에 영이 치면 이상이 없다는 소리겠죠. 물 뿌리고 난 뒤에. 그러면 물을 뿌리기 전에 하느냐 물을 뿌리고 후에 하느냐 그 차이가 또 납니다. 모르고 물을 많이 뿌리고 있으면 잎이 성장 한 번에 다 해버리거든요. 그럼 다 하고 난 다음에 잎의 두께에 해당하는 에너지가 없으면 햇볕 보려고 쫙 피해버려 끝내버려. 그럼 성장을 못 시켜요. 잎의 성장량만큼 포도 알의 종방향이 결정되고 있어요. 길의 알을 많이 키워먹죠. 그래서 우리 여기 대표님 올해 알이 길었습니까? 짧았습니까? 알은 제가 볼 때는 뭐 보통이었는데 제대로 키우지 못했어요. 길었기가 길었습니까? 아니면 동그랬습니까? 길쭉했어요. 그러면 길쭉했다는 건 봄에는 길게 만들었는데 여름에 더워서 못 큰 거예요. 가리 가답니다. 예,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런 부분이 이제 하나하나 밝혀지는 거죠. 그러면 이 농장에서는 가리 가다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가리 가다. 그래서 토양 분석했을 때 먼저 물어본 게 선제 그 조건이라는 거죠. 그러면 가리 가다냐 질소 부족이냐 또 둘을 또 나눠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거는 가리 가다가 아니었다고 했기 때문에 토양 분석에 가리가 높게 안 나왔다. 그러면 뭐냐면 질소 부족으로 봐야 됩니다. 여름에 요소를 안 줬다는 결론이겠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에 결정한 거는 올해에 살아갈 열매의 시작점을 알리는 거고 그 다음에 잎 두께를 유지해줘서 그 열매를 키우는 역할, 형으로 키우는 역할을 하는 거죠. 봄에 새순 신초가 다 나갈 때까지 아주 중요합니다. 신초가 우리 확보될 때까지 그 시기에 잎을 크고 두껍게 키워라. 그런데 설탕을 쓰는 목적은 설탕을 쓰면 절간을 좁혀서 잎을 작고 두껍게 만들 수 있게 잎의 개수를 더 써도 괜찮다는 거고 잎의 빼곡하게 집어줘도 괜찮다는 소리예요. 덩쿨과 덩쿨 간격을 얼마까지 좁힐 수 있냐면 13cm까지 좁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덩쿨과 덩쿨 간격이 약 20cm씩 두고 있죠. 잎 한 장이 약 20cm 되니까 그거보다도 약 거의 반에 가까운 양을 줄여도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다고 해서 포도 봉지가 많이 있다고 해서 포도를 못 익히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요 포도 덩쿨의 시설 각도가 문제가 돼요. 이 시설 각도가 누워 있으면 잎이 다 올라가는데 이 시설 각도가 약간 일을 하기 편하려고 이렇게 시원한 거 있죠. 요거 뺐다가 더 시원한 거. 이렇게 하면 이파리 밑으로 기울어버려요. 이파리 위로 다 기어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설을 할 때 잘 보셔야 됩니다. 이 정도면 약간 셀 겁니다. 이것보다 약간 더 높여줘야 돼요. 그럼 요 놈을 풀어가지고 이렇게 딱 더 낮춰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팽덕에서는 포도 잎이 아래쪽에 기내려오면 써요. 힘이 없으면 기내려오지. 그래서 우리가 이 속구막이 좋도록 각을 올리는 농가들이 많아요. 지금 이것도 각이 세다고 봐야 되겠죠? 약 45도 정도 되나 이게? 45도? 45도보다 더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45도보다 더 세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덕이 각도가 세면 이 잎이 아래쪽에 있는 잎이 있어요. 우쪽에서 좁게 여자 치마 폭처럼 접어가도 있을 수가 있는데 아래 내려보면 햇볕을 전혀 못 보는 형태가 된다. 그래서 앞으로의 시설은 이런 것들 같은 거 약간 아래쪽으로 어떻게 제끼는 방향으로 앞으로 더 생산량을 넓히자면 약간 더 낮춰야 됩니다. 낮춰서 약간 각을 더 아래쪽으로 더 낮춰서 잎이 아래쪽에 내려오지 않게 위로 다 올라가게. 잎은 이게 직립성이 돼 가지고 햇볕 방향으로 위로 올라가는데 각도에 따라서 못 올라가는 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 힘을 강하게 만들어준 게 봄에 맹물 시비, 연면 시비가 그 에너지를 보충해 줍니다. 이제 이해되죠? 힘이 세면 올라갑니다. 강하게. 힘이 없으면 알로 쳐져 버립니다. 봄순이 할 때. 그래서 요 시작의 중요성이 아주 중요하다. 봄순에 여기서 결정을 거의 다 해버리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포도 알맹이가
수정이 안 되고 발화가 되는 원인이 포도송이가 잎에 열의 많은 잎이 고온 장애를 입어서 포도 잎이 열이 꼬부러진 거 있죠? 잎이 꼬부러진 거. 바이러스 아닙니다. 그거. 고온 열상이라는 거죠. 고온 열상이기 때문에 그 현상은 나타나면 빠른 시간에 물을 뿌려서 풀어주면 돼요. 물을 뿌려서. 그럼 물을 뿌려서 풀어주고 얘가 뭐를 먹고 그렇게 되냐. 이제 또 영양 분석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뭘 먹어서 잘못됐느냐. 먹는 것이. 잘못 먹어서 일어나는데 뭘 잘못 먹었냐. 이래 되겠죠. 잘못 먹어서 일어났다. 뭘 잘못 먹었느냐. 그게 고온성의 비료를 많이 먹었다. 고온성. 덥다. 비료 과다의 고온 열상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천장에 쿨러를 위에다가 따로 설치해라 하는 게 여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해되죠? 그렇게 해야만이 이 포도가 덩쿨이 잎이 열상을 안 입어야 돼요. 그러면 어느 잎 가지에 보면 어느 쪽에도 생겼다 안 생겼다 이러거든요. 근데 그렇게 생겨버리고 포도 알이 조금 빠질 정도 되는 것 같으면 거의 대다수는 포도 껍질이 두꺼워져 버려요. 우리 껍질 두꺼운 샤인마스켓 먹어보신 분 많이 있죠? 껍질 두꺼운 거. 그리고 또 포도 송이 행성이 잘못된 거. 그게 토양에 들어가는 비료에 가까이 뿌리 가까이에 먹은 비료와 미생물이나 말통이 그 역할을 많이 하더라. 뭐 미생물도 말통이 있고 뭐 영양제도 말통이 안 있겠습니까? 그 말통으로 좋은 거 뭐로 좋은 거 그 역할이 많더라. 이제 이해되죠? 예. 그래서 적정한 이식각, 토양 이식각과 있다면 특별한 다른 게 많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 얘가 뿌리 헛비리기 좋다. 그래서 장애를 안 일으키게 해라. 그런 논리거든요. 그래서 해순에서 잎이 꼬임. 마지막에 나타내는 건 힘줄이 처음에는 땡기 들어가고 마지막에 잎이 꼬여요. 이렇게. 그 잎을 자세히 보면 잎이 매끈하지 못해 세포가 파괴됐다. 그 말은 열상을 입었다. 우리가 불을 떼지 않았는데 열상을 입었다. 그거는 이거는 열상은 전제 조건이 비료 과다에 있다는 거죠. 비료 과다 중에서도 색깔이 노래진다면 갈이 가다라는 거죠. 노래지고 빨개진다. 노래지고 빨개진다는 소리는 갈이 가다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맹물을 뿌려주면 봄에 여기 있지 않습니까? 냉물 시비를 3, 4일에 한번 하고 연면 시비를 해서 포도 알을 잎은 두텁고 작게, 그러면 포도는 알은 크게, 이게 가능합니다. 봄에 해야 되는 일이다. 그래서 해순이 꼬이면 열상이 일어날 때는 잎에 물을 뿌려서 풀어주면 된다. 매일 낮에 뜨거운 시간에 물을 뿌려서 잎에 성장을 시켜주면 된다. 그러면 이불이 있고 이렇게 깜깜하게 해줄 수 있으면 아침에 햇빛 보여주고 물 뿌리기 싫으면 뭐 덮어놓으면 됩니다. 햇빛 조금만 보여주고 덮어놓으면 그 뜨거운 열상을 안 입어요. 그럼 오후에 햇빛 조금만 보여줘도 돼요. 왜? 몸에 비료가 많기 때문에. 비료가 많이 있을 때 햇빛이 그걸 많이 안 필요해요. 비료 조금 주고 햇빛을 가지고 돈을 벌어 먹으려고 그러니까 그렇지, 비료가 많이 있을 때는 햇빛이 그거에 중요 안 합니다. 우리는 햇빛이 뭐 보약이다 뭐 전체를 가지면 그것마저도 이제 뛰어넘는 기술이 또 나오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그런 기술과는 또 다르다. 그 채순에 꼬이면 바이러드 아닙니다. 그거 열상입니다. 열상. 우리나라에서 이름 바꿔야 돼.
괜히 이름 잘못 지어가지고 바이러스 또 영양제 만들어 팔아먹으면 또 우리 그거 사쓰다 보면 돈 만들잖아요. 바이러도 영양제는 없습니다. 맹물 뿌리면 됩니다. 맹물이 보약이다. 여기에서 맹물이 나오는 겁니다. 여름에는 이제 가리 가다가 됐을 때 식물에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이게 좀 잎 테두리가 약간 노란빛이 뜨기도 하고, 잎 테두리 잎 테두리가 노란색, 잎의 테두리가 잎 테두리 자세히 보면 가위가 노란 게, 호박도 그렇고 오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잎 테두리 노란색이 돼. 이게 아주 잘 표가 안 납니다. 그 다음에 이 표면 안에 또 노란색이 나와요. 잎에 가의 테두리가 여기 노란색이 되기도 하고, 노란 점이 생기게 돼요. 노란 점. 그리고 힘줄이 빨개져요, 이게. 그리고 잎 자루도 빨개져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는 가리 가다거든요. 그럼 요소를 주면 쉽게 풀려요, 이게. 요소를 주면 이 색이 원래대로 딱 돌아가고 잎이 펴져서 정상적인 일을 해야 된다. 그런 이런 가리 가다 증상을 안 일으키고 우리가 육안으로 잎을 볼 수 있는 육안 식별법이 아주 중요합니다. 잎을 보고 판단하는 능력, 그거는 이파리는 별거 없습니다. 진한색, 청색, 진한 청색에 힘줄이 노란 개만 있으면 돼요. 잎 자르고 빨개면 가리가 더 많은 거고. 그러면 잎은 청색에 연맥이 노란색을 띄면 돼요. 잎이라는 게 요런 구조로 가져야 좋다는 거죠. 근데 여기 살이 찌면 약간 뒤집어진대. 살이 빠지면 오므려지고. 그럼 살이 쪄야 일을 잘하겠죠. 그럼 가리가 좀 있으면 요소를 더 줘버리면 되겠죠. 가리가 있으면 요소를 더 줘가지고 잎을 뒤집어 놔보면 가리 요소 더 묻고 일을 더 빨리 하겠죠. 더 빨리. 근데 요소를 안 줘버리면 가리 가다해서 고온 열상을 입어가지고 열매가 끼를 쭉 하긴 하되 옆으로 살이 안 쪄요. 안 크는 거죠. 더워서. 알이 만지면 약간 몰캉몰캉해요. 물을 줘도 잎이 잎이 안 두꺼워져요. 질소질이 없으면 가리질이 많으면 아무리 물을 많이 줘도 더위가 안 식어요. 더위가 안 식혀져요. 우리 여름에 짠데기 있잖아요. 짠디. 바래기. 가물고 영양가 없는데 이놈이 새벽에 가면 이슬을 맺어요. 아니 낮에 더우가 말라 비틀어질 놈이 왜 새벽에는 이슬을 맺냐고요. 이 뿌리가 그 가뭄에서도 뭐를 먹기는 먹었는데 먹고 보니까 영양가가 없는 거예요. 영양가가 없으니까 뿌리로 내려주려니까 어떻게 해요? 뿌리가 굶어져 버려요. 뿌리가 물을 먹고 사는 게 아니야. 영양을 먹고 사는 거지. 근데 뿌리로 숨구멍을 딱 닫고 숨구멍을 닫고 그 비료를 잎으로 맹물을 버려야 돼요.
가물어서 말라 죽는 그 짠데기가 낮에는 말라 노랗게 비틀어진 놈이 새벽에는 이슬로 뱉어내비는. 왜? 그거 안 뱉어내면 그건 죽으니까. 식물은 이렇게 오묘하게 자기 DNA 행동을 해요. 본성이에요. 근데 우리 사람은 어떻게 지나가다가 맛있는 거 있으면 또 먹고 또 먹고 하잖아요. 산에 있는 들고양이들은 절대 안 먹어요. 맛있는 생쥐가 한 마리 지나가면 아까 먹은 거 배가 부른데 요놈이 어디 가나 딱 살피고 있다. 내일 먹어야지. 딱 기억만 해. 사람도 시도 때도 없이 먹어 건강이 나빠지는데 알고 나면 우리 포도 못 팔아먹어요. 간식으로 먹고 있잖아요. DNA 본능으로 돌아가면 사람들 간식을 안 먹어요. 건강한 사람들 간식 적게 먹어요. 물도 적게 먹고. 자기 몸에 밸런스를 자기 DNA대로 챙겨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파도 안 먹는 사람 먹게 만들려고 하고 무조건 당도 있고 맛있게 만들어야 요 세뇌를 시켜야 돼. 세뇌를 시켜야 돼. 우리 포도 맛있다고 세뇌를 시켜야 돼. 그럼 머리는 뭘 기억하냐면 사람이 수명이 오래 살고 하는 에너지가 과거 에너지가 당이 제일 많이 느끼고 그 뭐 밥이나 먹는 탄수화물 내나 당이 똑같은데 직접 먹는 햇바닥에서 맛이 나는 게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사이나 스케치를 맛있게 만들어가 소비자를 세뇌시켜 당도 올렸어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여름에 잎이 더위를 안 타고 포도를 키워야 되는데 더위를 타는 순간에 시간이 멈춰버려요. 그 시간이. 그러면 안 더운 시간이 적다는 거죠. 다행히 우리 하우스가 큰 산 밑에 엄다리였다. 약간 오후에 석양의 햇빛을 안 보고 석양의 엄달이 된다. 해질녘이 엄달이 된다. 그럼 사이즈 맛이 당도 좋아요. 큰 산 밑에 있으면 또 오다 가다 소나기도 자주 와요. 근데 이런 벌판에 있으면 소나기도 안 와요. 저 산에는 소나기 오는데 우리 집은 안 와요. 그 더워서 열을 못 식힌다. 그래서 과실 보통 보면 맛있게 나는 가수들이 엄달 큰 산 밑에 항토 땅이 맛있습니다. 근데 퇴비를 줘도 그 더위를 안 탄다 소리거든요. 근데 그 퇴비를 준 거를 양달 가수원에 그 양을 주면 양달 가수원 농사 망쳐버려요. 가리 갖다 줘버려요. 같은 양을 먹었는데 오후 3시에 돼서 해그름이 오고 오다 가다 소나기 온 가수원하고 양달에 석양에 양달이 되는 가수원은 하늘 땅 차이 달라요. 잎이 온도를 겪어야 되는 온도가 엄청나게 다르답니다. 표면 온도. 온도를 식히는 비료가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가리나 소금은 이게 고온이 돼요. 고온. 그 다음에 시원한 비료는 뭐냐? 요소는 저온이 된다. 요렇게 되는데 이 비료가 우리를 선택해서 안내해 주는 거죠. 블랙 사파이어 심어놓고 퇴비 들은 소금, 복합비로 되는 가리, 뭐 항상 가리다, 뭐 이제 가리 성분이 들어가는 순간에 블랙 사파이어 농사 끝. 팥지 만들어가지고 전다 땅에 잘라버리고. 블랙 사파이어는 잎에 털이 없어서 더 더위를 많이 타요. 잎에 털이 있는 종들이 더위를 좀 적게 타요. 우리 사이바스켓도 그리 털이 많은 건 아니거든요. 잎에 털이 있으면 온도를 더 식혀줄 건데 열의 장애를 좀 덜 받을 건데 이 털이 없단 말이에요. 털이. 그래서 열을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요놈이 이제 더위를 타면 애들이 엽색이 우리가 이해한 청색이 진청색이 안 나와요. 진청색에 힘줄이 노래지면 될 것을 이파리 자체가 느리끼리한데 그런 가리 가달아서 고온 열상에서 과일이 못 자라는 거죠. 요거 알아가지고 제주도 사람 이기거든요. 제주도 도민이 내한테 붙어 못 이기는 게 뭐냐? 저거 하우스에 있는 밀감이 요만하면 떨어지고 요만하면 쪼개지고 저거 몰라요.
그 닭똥 퇴비 주고 돼지똥 퇴비 주고 복합비료 주고 가을이 가다가 돼서 이파리가 노래지고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거죠. 서산에 생강밭에 7월 말부터 요소비료 뿌려주면 100억 정도는 더 들어와요. 생강이 안 죽으니까. 우리가 고창의 복분자 겨울에 얼어 죽고 여름에 더워 죽고 언덕에 내려가 풀락을치도 안 주는 복분자가 밭에 심어놓으면 8월달에 죽어버려요. 그 7월달부터 그 열매 없을 때 요소 질금질금 주면 복분자가 한 놈도 안 죽어요. 우리 사이마스켓 당도 요소 좀 늦으면 올 가을에 겨울에 요렇게 싼 가격이 절대 안 나와요. 다 만원대 올라가요. 우리가 18불에서 5천원 받은 거 아니잖아요. 지금 18불에서 5천원대 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영천에 잘못됐다 한 거 당불에서 높으니까 15,000원에서 17,000원 받고 내고 있거든요. 집에서. 달라고 예약해가지고 있는 거는. 다른 집에는 만원도 못 받는데 얼마나 다르냐고. 그래서 우리가 생산량 높여야 되고 당불에서 올려야 되고 그것이 누가 제일 역할을 많이 하냐. 첫째도 둘째도 토양 분석 1년에 한 번 할 거냐 2번 할 거냐. 한 번 하고도 기술 좋으면 안 해도 되고 뭐 한 번도 안 해도 기술만 좋으면 안 해도 됩니다. 간단한 거는. 그 대신 이거를 읽어내고 측정하고 이걸 해주는 게 제일 좋다. 그래서 잎의 색깔이 청색 진하고 잎이 펴져 있고 힘줄이 노란색만 되면 된다. 잎이 얇으면 오므려진다. 잎이 두꺼우면 펴진다. 이거거든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요소는 시원한 비료, 가리는 더운 비료. 그럼 더운 비료는 언제 줄 거냐? 그러면 처석갱무렵부터 밤온도가 떨어집니다. 처석. 그러니까 처석갱부터 18-NK를 쓰면 된다는 거 있죠. 그전에는 우리가 비료를 어떤 거 구성을 해야 되냐. 여기 보면 청태가 끼는데 인산이 필요 없다. 1차적으로. 그럼 이파리가 작년에 우리 요 사장님처럼 대표님처럼 쌀맛있겠지. 길이는 길고 옆으로 못 컸다. 그럼 가리가 많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가리 줄 필요 없다. 그럼 올게 또 탭이 줘놨다. 그럼 줘야 될 거는 우리가 뭐 있습니까? 요소밖에 없어요. 요소 주고 연면심이 하면 대박이다. 어려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에 많이 준 사람이 요소를 한 8번 줬어요. 관수로. 그 고맙다고 전화 와요. 잘 팔고 비싸게 팔았다고. 완전히 탱기면서 파는 거예요. 18불 쓰는 거 하니까. 저한테 와서 배워간 거 연면시비 하는 거하고 요소 주는 거하고 2가지밖에 안 배워갔거든요. 그래 비싸게 받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다시 우리가 과거의 생각대로 들어가면 또 과거로 돌아가겠죠 우리는. 그래서 과거의 좋은 점과 현재의 좋은 점 해야 되는데 퇴비는 보약이 아니다. 박수 한번 치죠. 퇴비는 보약이 아니다. 퇴비 절대 보약이 아닙니다. 지금 퇴비를 많이 주고 김천에 다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거 양껏 줬죠. 한 차씩 누구 몇 차 줬다. 우리는 쪼개기 더 줘도 괜찮은데 소문이 되게 나면 한 차, 2차 올라가는 거예요. 양이. 그 퇴비 속에 있는 인산이 계속 흘러나오고 퇴비 속에 있는 소금. 제주도에 개분 절대 주지 마라. 주면 한 5년 잘못하면 농사 망치거든. 밀감이. 땅에 들어간 게 이파리가 떨어지면 그대로 돌아와요. 가지는 잘라가 버리니까 정말 다행인데 가지 또 갈아여면 가리 그대로 들어와요. 열매에서 나가는 가리 성분밖에 없어요. 그 소금이 나갔느냐? 땅 밑으로 떠내려가거나 이파리가 먹었다가 떨어지고 이것밖에 없어요. 과일에 나간 거 그 양밖에 없습니다. 한번 좋아하면 잘 안 없어져. 그래서 그 제주도 백합에 3년 동안 1년에 2번씩 농사를 지어도 비료를 안 주죠.
그 죽어보니까는 많아가지고 뒤처리하는 게 더 어렵거든. 작은 거는 처리하기 아주 쉽다는 거죠. 대표님 한 가지 강의 중에 한 가지 여쭤도 되겠습니까? 예, 지금 우리 가지 안 있습니까? 포도 지금 가지 이거요. 예, 지금까지는 파쇄를 했거든요. 예. 파쇄를 지금 말씀하신 안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어요. 가리가 많으면 안 해야죠. 인산이 많아도 안 해야죠. 갖다 버려야죠. 지금 뭐 관리적으로 했거든 지금까지. 아니, 도로 갖다 또 집으면 어쩔 건데. 그건 우리 대비라 생각하고 이제 그래 하고 이랬거든요. 뭐, 여도 여면 따다시 또 들어와요. 또 들어와요. 거기에서 다 가리 쓰면 많이 썼겠단 말이에요. 그거 다 있어요. 우리 모르고 관리적으로 했거든 그걸. 갖다 여면 또 들어가는 거예요. 또 들어와.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이 나무들이 얼마나 똑똑한데, 요런데 똑똑해요. 남은 거 내리가 또 먹고 있다니까. 은행나무가 얼마나 똑똑합니까? 여름에는 이파리가 청산가루를 넣어가지고 벌레 못 먹게 하고, 이파리 떨어질 때 됩니까? 찐꼬민으로 만들어가지고 벌레가 먹도록 만들어서 소화시키가 지가 먹으려고. 똑똑한 놈들이. 그 식물들이 얼마나 똑똑하게 진화가 되어 있는데, 그걸 갖다 우리는 우리 몫으로 만들려면 얘들보다 우리는 한 박자 빨라야 돼요. 우리가 물 새지 말라고 전정하고 물구멍을 막으면 막히겠습니까? 물구멍 막힐 시기에 전정을 해야죠. 막아가 막힐 것 같으면 이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 물구멍 막아가 이거 바른다고 힘만 드는 거지 이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 나무 썩을 때까지 해먹는 것 같으면 그 전에 빨리 좋은 거 나면 바꿔야죠. 여기에 그 자른 자리에 지 스스로 치유를 하는 시점에 전정해라는 게 그 방법이죠. 전정할 때. 그래서 요게 주까지의 전체의 기본기입니다. 그래서 식물이 자라는 데는 사계절 이식값을 개발해 놨다는 거죠. 동그라미 진짜 잘 그렸지? 예. 올해 김천에 사이마스케 농사 대박입니다. 예, 이거를 축을 잡아보면 이런 축이 나와요. 제가 이거 개발한다고 얼마나 발바닥이 탈도록 돌아다니겠 대한민국은. 욕도 많이 먹고. 12월 31일에는 6월 30일 이 반대죠. 9월 30일 3월 31일. 그런데 이 식물들이 고온 저온이 두 가지 있다는 거죠. (1월 15일과) 소서 대서사 1월 15일과 우리나라의 전체를 찾아보니까 7월 15일이 고온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나라의 계절의 축입니다. 1월 15일과 7월 15일 계절의 축을 나누고 나면 봄에서 커서 가을에 익는 만생종은 8월 23일이라는 처서가 있습니다. 요 타이밍에 가리양을 늘려야 되는 시점이에요. 이제 그 타이밍을 안 맞춘 상태에서 가리가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가 포도가 맛없는 포도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름에 더워서 안 큰 거죠. 질소가 없어서 안 큰 게 있고 잎이 두께가 얇아서 더위를 타서 안 큰 거. 그럼 여기 대표님 농장 같은 경우에는 더위를 타서 안 큰 거고, 더위를 마지막에 또 당도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더위를 탔더라도 질소분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질소가 이렇게 생육한 거고. 그럼 8월 달에 한 것도 더운 시기에 수확한 거거든요. 그러면 질소분이 그것보다 없었더라면 더 멍청하게 못 커요. 잎이 뚝뚝 떨어지겠죠. 낙엽은 안 지었습니까? 예, 그럼 질소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낙엽이 졌더라면 질소분이 더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질소분을 공급했더라면 알이 더 큰 송이가 됐겠죠. 그럼 결국에는 우리가 토양 분석에도 이 토양에 질소가 얼마 있다 없다는 걸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8월 23일이 요게가 쳐서 요 시기가 우리가 18-0 18 NK를 뿌리시기죠. 그럼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요게 가스가 암모니아 가스가 빠지면 30%가 없어지면 12.6%가 되는 거죠. 그러면 가리가 많아지죠. 12.6이 되면 프로가. 그래서 만생종일 경우에 저 방법이 맞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하 종들은 가리가 조금 적은 상태에서 먹어야 되는데 질소량이 또 많아져 버리면 어떻게 이 식물이 계속 성장하는 단점이 있어요. 과일이 성장인 거거든요. 쌀맛이 성장인 거거든요. 마지막에 익은 거고. 그러면 성장할 때까지는 뿌옇게 커야 돼요. 근데 이놈은 색이 약간 들락말락 저 표시를 내게 돼 있어요. 그때는 가리 양을 늘려주면 되는 거죠. 그 시점이 수확 시기에 60일에서 작게는 40일 전이라는 거죠. 그것보다 더 짧은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많게는 60일에서 뭐 그 이하 한 번에 빠딱 익는 것도 있거든요. 복숭아 같은 거 며칠만 딱 익어버리냐. 근데 사이마스켓은 며칠 만에 익는 건 아니다. 쭉 가다가 쑥 이렇게 익는 기간이 조금 길죠. 만생종이기 때문에. 그 조생종들은 수확기 익는 시간 짧게 탁 익어요. 만생종은 익는 시간 좀 늦게 익고. 자두나 앵두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쬐끄만 것들. 그때는 익는 시간 팍 익어버려요. 짧게. 그래서 그런 것들은 그린 2번 칼라 한 번이 아니고 마지막에 이제 그린 한 번 칼라 한 번 이렇게 교대해 주는 것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언제에 이 바뀌어야 되냐면 공기를 지나는 이 시점에 여기에서는 이쪽은 전체가 상반기에 해당하고 여기에서는 이쪽은 하반기. 이 농사 이렇게 기준이 됩니다. 이렇게 기준을 나눠놓고 하면 이 처서에 우리가 비료가 NK가 들어간 시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겨울에는 이 시가 2.7이 제일 좋더라. 그러면 여름에는 1.8이 좋더라. 봄 가을에서는 2.1이 좋더라. 토양 수분은 35에서 45%. 요거는 토양. 그럼 이 표를 우리나라의 농업의 기초 이론으로 써도 되겠다는 거죠. 아주 합리적이죠. 그래서 이걸 응용해서 기본기록을 만들어서 사용하라는 거죠. 이 시값이 나와 있으니까 계절별. 그럼 더운 시기에 이 시가 내려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준을 잡을 수 있는 표를 개발해는 이 식물의 기초 이론이 나와야 되겠죠. 우리가 공업 쪽에서는 특허를 내거나 기계를 만들면 함부로 증명이 안 된 걸 말을 못해요. 짜집기 못해. 잘 되더라 잘 돼. 이거 못해요. 왜? 그거는 전자전극 기업 배수가 있기 때문에 이 배수를 속일 수가 없는데 법칙이 있는데 농업에서는 이 기준과 법칙이 없기 때문에 누가 한 것을 짜집기라고 가짜의 농법을 만들어내는 게 많아요. 뭐 돌가루 주면 좋다, 뭐 흙가루 주면 좋다, 뭐 여타한 게 나와요. 유황가루부터 안 나온 게 없죠. 새로운 게. 우리가 여태까지 농업을 오래 하신 분들은 옛날에 우리가 석회 보르렉 칠 때부터 지금까지 농약이 얼마나 많이 나왔습니까? 엄청나게 많이 나왔죠. 석회 보르렉 칠 때부터 다이세넨만 나와도 좋았는데 그 뒤부터 뭐 작은 거 큰 거 뭐 수도 없이 나왔죠. 결국엔 우리 농업의 농가들이 영업 전략에 노출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술력이 없으면 장사꾼들한테 노출이 되는 거죠. 그죠? 저도 말통이 연계 팔아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것도
가스레인지 끓여보면 남은 그게 돈 준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언제까지 쏟고 농사 지을 수 없거든요. 저도 이거 영양제 장사 안 하고 이 사업 안 하고 집에 가서 농사 지으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농사를 잘 지어서 국민 먹거리를 잘 만들어서 수출하고 그걸 해야 됩니다. 전체가 잘 돼야 되죠. 제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이 자리에서 말을 하면 안 돼요. 제가 이 자료는 여과 없이 그냥 오픈할 거니까 제가 잘 되라고 하는 강의가 아니고 여러 농가들이 앞으로 더 좋은 제가 가르쳐준 정보보다 더 좋은 방법을 또 동원하고 우리 자체 개발해서 그걸 활용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 기본기를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엄청 힘들었습니다. 이거 만들어내는데도. 기준을 어떻게 잡아줘야 기준이 될까? 우리나라에 며칠 전에만 있어도 제주도에서 있으면서 연구소에 들어가고 다 했습니다. 걔네들도 만나고 오겠죠. 거기 가서 역시 당당히 이야기해요. 나는 황금알농법 대표고 밀감을 보고 내가 아는 게 있으면 당신이 배우고 당신이 아는 게 있으면 내가 배우고 가겠다. 그래서 제주도에 밀감을 더 많이 기술을 가르치고 가겠다. 내는 돈 받고 가르치러 온 사람이 아니다. 그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옵니다. 그리고 많은 정보들을 유튜브에 올려놔요. 역시 오늘의 여기에 한 내용들도 유튜브에 그 여값이 올라가겠죠. 그 저를 공격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때려주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많아요. 근데 진실이 없다면 시간이 지나면 제가 올 수 없겠죠.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진실이 있다면 제가 자주 올 것이고 진실이 없다면 저는 못 옵니다. 이 자리에. 그리고 그 말은 여러분들이 덕이 돼야 제가 올 것이고 여러분들이 제가 한 말보다 덕이 안 되면 저는 올 수가 없어요. 제가 50도 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게 진실입니다. 그래서 포도 덩쿨이 간격이 늘어졌다는 것은 잎속에 탄수화물이 부족해서 햇볕을 적게 받다고 느낀 겁니다. 그러면 이 실값을 올려도 줄어들거든요. 그런데 이 실값을 올리면 어떻게 됩니까? 바이러스 쪼그려 버려요. 다른 거하고 너무나 급변하는 거죠. 그런데 다른 작물들은 고추가 커가면서 이 실값을 맞추고 맞아지는데 사이마스켓은 뭐 미생물을 잘못 줬건 관주비료를 잘못 줬건 뭐 영양제를 밑으로 잘못 줬다는 자체가 증명하기 전에 이미 나빠지더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게 있으면 조금 사다가 밖에서 타든지 물조리 타가지고 몇 포기만 줘보고 그게 정말 좋으면 그 다음 해도 절대 늦지 않다. 남의 것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다 좋다고 개발한 건데 그게 내 현실하고 내 수익 돈하고 맞아야 되는데 그게 내가 돈 들이고 공 들인 만큼 수익이 안 나오면 그건 내한테 불편한 거다. 에너지 낭비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근데 황금알농법만 좋다는 건 아닙니다. 요소만 좋다는 것도 아니고 가리 비료도 중요한 겁니다. 소금도 중요한 건데 그 양의 과감이 중요하더라. 많을 때 해가 되더라. 그래서 이 표는 꼭 사용하시고 제가 여기에 기록하는 것들은 그대로 둬서 나중에 사진 찍어가지고 활용하시면 될 겁니다. 기록해서 되고 유튜브에 또 나올 거고 유튜브 사진 속에서도 휴대폰 속에서도 그걸 사진을 찍어서 확대해도 여기 뭐 나와요. 사진 쪽에서도 우리가 이거를 표를 개발하고 난 뒤에 다시 이거를 증명하기 위해서 이 그래프를 또 개발했어요. 이거는 왜 이러냐? 고추가 비료를 적게 주니까 요거만큼의 비료를 먹더라. 요거는 비료, 요거는 식물 성장, 요거는 날짜. 날짜에 성장을 시키면서 키가 큰 위치를 보니까 요 꼭지점과 요 꼭지점은 같더라. 근데 여기와 여기 키가 큰 제일 큰 시점에 비료가 다르더라는 거죠. 그 말은 여름의 기준에서 맞추면 식물이 고추가 노지 고추가 제일 키가 작았을 때 이 시가 0.5더라. 낮다는 거죠. 여름에 1.8이 제일 좋은 거죠. 그럼 0.5. 여기는 0.5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식물이 키가 컸을 때 0.8에서 1.0이네. 그 다음에 요 제일 좋은 자리가 1.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수치보다도 이때까지 강의할 때 0.3을 빼가지고 강의했습니다. 왜 그랬냐면 농가에서 실수할 것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서 비록 1kg는 0.08이 올라가고 그러면 0.3을 빼놨거든요. 여기에다가 여름에 1.5를 맞춰라. 요게 좋은 거다. 봄에는 1.8을 맞춰라. 이게 좋은 거다. 겨울에는 2.4를 맞춰라. 이게 좋은 거다. 왜 이렇게 했냐면 혹시라도 비료값을 너무 잘 맞추기 위해서 올려가지고 손실을 막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농가들을 위해서 개발한 거지 내가 데이터를 받고 잘난 척 하려고 하면 이렇게 바로 발표하겠죠. 항시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해가 강의할 때 0.5, 1.5고 1.8은 요 자리도 이렇게 되게 강의했거든요. 실수를 하면 경제에서 손실이 나오기 때문에 농가들이. 그래서 강의할 때 많은 고민을 하고 합니다. 한마디를 잘못하면 농가의 현실에서 불어닥치는 바람은 누가 막을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요 표는 여름에 요 이시값에 맞추면 고추 키가 성장이다. 비료가 작아지면 고추 키가 큽니다. 그리고 우리가 봄에 물을 뿌리면 사이메트릭 마디가 길어집니다. 길어져 버려요. 길어지는 걸 당겨놔야만이 좁혀야만이 우리가 생산성이 늘어나는 거죠. 좁히고 잎은 작게 송이는 크게 뿌리는 많게 이 동작을 시키는 게 봄에 아주 중요한 맹물 시비와 연면 시비에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여름에 고추가 성장하는 게 요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흙의 성질 요거는 사질토 마사를 도와놨으니까 그 다음에 밭에 들어갔을 때 물 뿌리거나 물이 전혀 안 빠지고 짠닥짠닥 달아붙는 거 찰땅 점질토 그 다음에 중점질토 중사질토 왕사질토 네 등급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비료 쓰는 양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 점질과 중점질, 중사질, 왕사질. 이 땅은 사질에 속합니다. 이 땅은. 그러면 이 땅은 비료를 잘 먹고 많아도 소화를 잘 시키는 땅이다. 흘러가기 때문에 뭐 수질 오염이 어떻게 되든 간에 일단 어디로 가든 간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수질 오염 쉽게 안 돼요. 여기 땅에 맞춰 가다가 다시 뒤올라 옵니다. 제주도에 그 비료 몇 년도 안 준다 하는 거 있죠. 여기 밑에 가서 물이 맞추면 갈 것 같아요. 잘 못 가요. 이 지역에 물이 지하 수위가 있기 때문에 바로 올라와서 쉽게 알로 쭉 내려가지 않습니다. 모래 그쪽 상대가 모래가 땅이 아니면 약간 밑에 점질이라면 안 내려갑니다. 다시 언제든지 가면 올라와요. 겨울에 물 아니면 더 올라옵니다. 겨울에 물 아니면 다시 올라가 우리 땅이 다시 올라버려요. 그래서 완전 점질에서는 그 사과를 해보니까 비료 100평에 성목에 2포에서 3포 들더라는 거죠. 요거는 비료가 사과에 시험하니까 2 내지 3포. 그러니까 사과 색깔이 아주 좋아요. 근데 요것들은 중사질 정도의 중점질에 간 거는 4포에서 5포를 먹더라. 요거는 예산에 항토 마사거든요. 거기 요 땅이 아마 중점질이 아니고 중사질과 요 사이 있다. 중사질에도 가깝긴 해요. 예산 땅이. 근데 요 정도 되더라. 중사질에 요 정도보다 요 정도 되는 것들 지금 이 밭 있잖아요. 이 정도 되는 거는 6포에서 7포를 비료를 먹어야 사과 품질이 알더라. 5포에서 6포.
그 다음에 왕사지는 한 7포 이상 모여요. 그러면 비료 소비량이 전혀 다르죠. 토양에서 흙의 입단에 결합되는 비료의 양의 차이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포도를 어떻게 해서 맛있게 생산할 거냐. 식물이 대사작용을 많이 해야 되는데 대사작용을 잘하는 거는 그의 아주 잘 시키는 방법은 연면 시비가 아주 중요하더라. 더워서는 안 된다. 더위를 타서 그게 가리를 충분하게 가리가 아니고 질 소비는 충분히 줘야 된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익을 때는 후반기 여기 하반기에서 이때는 상반기와 달리 여기는 상반기에는 골드 그린 두 번의 칼라 한 번, 하반기에서는 칼라만 씁니다. 봉지 사고나 설탕도 일부 쓸 수 있는데 설탕은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합니다. 왜? 송이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그건 꼭 지키시고, 가을에는 단풍을 들이시고, 단풍 들이고 우리는 단풍이 7, 80% 들었을 때 전정하고, 요게 답니다. 이제 질문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제가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이 허용 안 있습니까? 저기 점질, 사질 초기에 2에서 3포, 5에서 6포 이랬는데 저기 1년에 총 들어가는 100평이 총 들어가는 포예요? 무슨 아니요, 예를 들어가 사과에 이야기했으니까 점질이냐 중점질이냐 중사질이냐 왕사질에 따라서 사과에서 비료 먹는 게 다르더라. 그러니까 1년에 들어가는 총 비료 양을 말입니까? 그렇죠. 다 합쳐가지고 예, 뭐 복합이든 요소도 뭐 예. 가리든 뭐든 다 합쳐가지고 그 양이에요? 예, 예. 그래서 사과보다는 사이먼스켓에서 비료 훨씬 작게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퇴비를 주고 복합비료 주가지고 가리 가다를 시켜놔서 그런 거죠. 21다시 복합비료 주면 농사를 망칩니다. 사이마스켓 21% 정도의 이하는 21%도 안 되고 30% 정도 줘야 돼요. 20%의 비료를 주면 21-17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 요게 가스가 빠지면 14.7로 바뀌어요. 인산가리 가다 대표입니다. 요게 14.7로 바뀌어요. 그럼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NK 비료를 18-18 주면 또 안 돼요. 우리가 18, 0, 18을 줬다. 얘는 가스가 빠지면 12.6밖에 안 돼요. 여기는 12.6밖에 안 돼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준다면 NK를 준다면 한 포로 30-0-12 그 다음에 복합비로 준다면 명품 300 명품 300이 30-10-8 이거는 30이 가스가 빠지면 20이 되고 이 프로에 30%를 빼야 된다. 암모니아태 질소가 질산태로 바뀌면 가스가 날아가는 게 30%라는 거예요. 토양 결합될 때. 이제 요런 쪽에 비료를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가 후반기에 온도에 따라서 가리를 쓸 거냐 말 거냐 그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숙기가 됐는데 이미 포도가 자꾸 자라고 있으면 비료를 갖다가 여기에 우리가 그 기비로 쓰지 않고 추비를 안 해야 될 걸 마지막 추비를 써야 되겠죠. 18-NK. 18-NK 쓰면 질소량이 적고 가리가 많아야 되겠죠. 그런 거 쓰면 당도 올라가죠. 엽색이. 당도가 올라가려고 하면 잎에 힘줄이 노란빛을 떼야 돼요. 그 잎도 약간 노란빛이 띄더라도 괜찮고. 그럼 생식기는 부위시켜야 됩니다. 그럼 성장기에 잎이 노래지고 힘줄이 빨개지면 안 된다는 거죠. 잎이 얇아지기 때문에. 그거는 대사적인 산물이 없어요. 그래서 비료는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게 좋겠다는 거죠.
예, 또 다른 분 질문. 저거를 물을 얼마 정도 넣어야 됩니까? 연면십이 예. 500리터. 2kg, 물 2kg요, 5kg, 뭐, 500리터 기준입니다. 500ml. 예, 물 500리터 기준. 예, 한금만 넘고 여기서 강의하는 거는 오늘 강의는 전체 물 500리터 기준입니다. 20리터는 따로 표시하고요. 텃밭 농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설탕 기준은 흰 설탕, 뭐 누런 설탕 있잖아요. 어느 기준입니까? 제일 싼 거 백설탕. 백설. 예, 농협에서 많이 파는 거. 될 수 있으면 농협에서 파는 거 외에는 자제로 이야기 안 합니다. 예, 또 다른 분. 그 하반기에 저 칼라마 들어갑니까? 정화가리 이런 걸 써도 됩니까? 힘줄 색깔을 보고 해야 됩니다. 잎 색이나 잎 자루가 여기 가리 가다 고온 열상이 일어났을 때는 요소 면역 당이 올라갑니다. 이제 이해되죠? 근데 너무 이게 힘줄이 빨갛고 나쁠 때는 요소로 여기 당이 올라가요. 가리 가다 된 거는 요소로 먹어야 당이 올라가요. 예, 제주도의 밀감이 이파리가 노릇노릇한 거 골드 칼라에다 요소를 치면 당이 딱 올라가 버려요. 지금 가리를 많이 먹어가지고 더워서 죽겠고 안 되겠는데 거기에다가 골드 칼라에다가 설탕이 요소가 들어가니까 당브리스가 밀감이 17브리스 올라가 15브리스 올라가 버려요. 밀감은 15브리스 만들기 상당히 어려워요. 그럼 칼라마 써야 됩니까? 하반기에. 하반기에 이파리의 힘줄 색깔이 노란빛이 없으면 가리가 추가해야 되고, 그렇지 가리 힘줄이 노랗고 잎 자루가 빨간색이면 요소가 들어가요. 예, 그 요소를 쓰면 단단해지고 가리로 쓰면 잘못 쓰면 물러져요. 봄 돼서 딸기 하우스에 딸기가 물러지면 연면십에 요소를 섞어야 돼요. 그럼 단단해져요. 가리는 대사작이 너무 빨라서 물러지기도 합니다. 네, 그 상당히 요 부분은 아직까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제 여름 이후에 나타날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원래 배우시고.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 이제 거기 나타난 거 알아셨으면 요 강의 내용을 이제 잘 응용해가 하시면 되겠네요. 네. 사장님, 저 EC 1.8, 1.5 저건 어디를 뭘 기준해가 저를 알 수 있어요? 저거 알 수 있는데 그게 있어야 돼. 그렇죠. 그거 없이는 알 수가 없네. 이거 토양을 먹어볼 수도 없고 알 수가 없죠. 저거 사야 되네. 뭐 이거는 하여튼 옆집에 있으면 빌려 써도 되고 하여튼 그거 얼마 하는데? 85만 원. 예. 근데 동네별로 하나 사갖고 돌려야 돼. 예. 그래서 하우스 하는 분들이 간간히 이러거든요. 올게 농사지가 이거 사지. 사가지고 농사 잘 지어야지. 이미 망쳐놓고 그때 가서 돈 조금 벌어 이렇게 사면 뭐하냐고. 그 이야기는 해줍니다. 성공 모드로 가는 사람하고 성공 모드를 반대 방향 쓰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때 사냐고. 그때 사지 말라고. 참 내년에 시작할 때 사지. 돈 벌어가 사면 이미 늦어요. 이미 포도는 지금부터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집에 비료나 이식값이 높고 기술센터 분석이 높은데 이거 자신이 없어가 또 퇴비 주고 있으면 나쁜 거죠. 퇴비값 1.8이 보다 올라갈 때는 아까 뭐 맹물 시비를 하라는 게 요소를 주라는 얘기입니까? 맹물이잖아요. 맹물인데 그럼 토양에 이시가 이미 뭐 2.0, 뭐 2.4 넘어가는 거는 왜 그걸 낮춥니까? 식물이 뭔가 없어져야 돼. 식물이 먹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잠깐만요. 혹시 이 중에 지금 아포관내에 계시는 분들은 이거 개인적으로 뭐 물론 준비를 하시면 좋겠지만 이시 측정기를 우리 농협에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헤드를 준비해 놨으니까 그 농협에서 빌려 가지고 쓰셔도 될 겁니다. 아유 박수 한번 치시죠. 아유 농협 가지. 예, 하여튼 질문 9422라고 8860-2017 차 좀 빼주실래요? 9421 8860-2017 바깥에 좀 차좀 좀. 예, 알겠습니다. 예,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예, 첫째는 정도가 보통 사연 같은 경우는 15, 16분 있을 때는 예. 잠깐만요. 요거 한번 찍고 제가 차 빼러 가겠습니다. 갔다 왔어야 됩니다. 갔다 왔어야 예, 되겠어요. 그 괜히 불편하게 좀 다른 사람. 보통 저장이 들어갔을 때 들어간다고 이제 15, 16분 있을 때
포도가 굉장히 단단한데 예, 예, 거기 이제 한 18브릭스 넘어갔을 때는 5된다고 얘기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물렁한 건 아닌데 예, 부드러워집니다 이게. 예, 그래서 이 소비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당도가 보통 15, 16대 많이 드시다 보니까 예, 익었는 포도를 갖다가 포도만 약간 부드러워지니까 예. 그걸 이제 다섯 됐더니 또 잘못한 돌림이 그런 얘기는 많이 하는데 질소를 많이 질소를 사용해가지고 그래서 2.8만 이렇게 써가지고 18비스 됐을 때도 포도가 15, 16비스 때랑 똑같이 단단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죠. 예, 됩니다. 이렇게 정말 놓고 썼을 때는 그게 늘렸지. 예, 그다음 또 한 가지는 그러니까 이제 한 가지에 예, 세속이 외속이 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 근데 그러면 보통적으로 체력이 떨어지거든요. 나무가 체력이 떨어진다고 얘기하는데 다음에 네. 그것도 커버가 되는 거예요. 그거하고 무관합니다. 포도는 흡비력이 좋기 때문에 무관하다. 포도는 아주 흡비력이 좋은 작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면 바로 생장질이 올라가 버려요. 50cm를 가지를 바람을 불어도 바람이 소통되거든요. 아주 영양 이동하고 잎까지 영양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 조금 열매가 더 열었다고 해서 한 덩굴에 평균 2kg 정도가 달렸다고 해도 그걸 못 익히거나 그런 게 없어요. 숙기가 조금 늦을 수는 있습니다. 약간 차이는. 그런데 그걸 색을 못 내거나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그리고 갱도가 없었다는 거는 여름에 장애를 입어서 못 큰 종이에요. 그러면 세포가 못 자라서 가을에 커도 그건 물러요. 그럼 가리 가다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그럼 가리 가다가 돼서 그 포도는 이미 가을에 문제가 일어났게 돼 있다. 그럼 여름에 잎의 색이 안 맞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름에 색이 정상적인 포도에 우리가 청색 잎이 펴져 있고 살이 쪄 있고 힘줄이 노란 정도 같으면 당브릭스가 18브릭스 올라가도 단단합니다. 그런데 영양가가 없고 가리만 있어가지고 제대로 영양을 못 만드는 포도는 그거가 아니다는 거죠. 그 영양이. 가끔 이제 포도리 한 40알 정도 됐으면 한두 알이 예, 이제 이렇게 익었을 때 보면 당도 다 올라가 있는데 약간 무르거든요. 한 두세 알씩이 바뀌어 있어요. 그래서 상품하고 조금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게 중간 과정에 고온 여름에 열상을 입어가지고 그 알이 세포가 파괴된 거죠. 여름에. 그 질소 부족을 지금 방금 이야기하거든요. 질소가 부족해서 잎 두께가 얇아서 일어난 일이에요. 몸을 못 식히는 거죠. 잎이 두꺼우면 청색 진한 색이었다면 열을 식히는데 누르퉁퉁한 노란색 약간 누른빛이 있고 뭐 문제를 일으켰다는 거죠. 그래서 그 포도 알이 열상을 입어서 세포가 파괴된 거예요. 그 어지간히 멀컹멀컹한 것도 다 살려줬거든요. 포도알이 멀컹멀컹한 것도. 그래 포도 알이 멀컹거린다 소리는 이미 여름에 멀컹거리고 달려 있다는 소리는 아직까지 영양을 전달을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영양을 전달 안 받고 우리가 포도 껍질을 까쁘거나 잘라버리면 금방 그 온도에 시들어버리거든요. 그런데 그 알이 달려서 부패를 하지 않고 다른 맛으로 안 바뀌고 포도 맛이 난다면 그거는 질소량을 내려면 금방 원이 복구돼요. 복구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너무 오래 지난 것들은 수확 때 좀 문제가 있지만은 짧게 시간이 된 것 좀 문제가 없다. 조금 약간 멀컹거린다고 해서 나쁜 건 아니다. 복구시킬 수 있다. 네, 그렇게 보면 돼요. 그거는 제가 이쪽 나무 봤을 때 이게 4년생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이 나무 같은 경우는 제가 봐서는 세력이 굉장히 약하거든요. 예, 이 상태에서 똑같이 예, 농사지게 되면 또 제가 봐서는 이 사장님 같은 이 대표님 포도밭 같은 경우는 포도알이 또 안 굵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뿌리가 약하든지 요거를 강금할 농법을 아까 이렇게 강의하시는데 요 농법을 사용하게 되면 이 한 가지에 만약에 구성이 다 달잖아요, 그죠? 네. 다 문제 없이 다 알이 굵어질까요? 문제 없잖아요. 문제 없죠. 일단 지금 나무가 굉장히 약해 보이거든요. 아니, 그거는 작년 일이고, 예, 지금 그러니까 올해는 새로운 간이 형성되고, 영양 이동이 아주 빠르기 때문에, 예.
이 가지를 왜 불어서 보여주고 우리가 키위 가지를 1m 50을 침을 발라가 불어주냐면 영양 이동이 아주 빠르다 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지가 전년도에 이 가지가 행동한 거를 나타낸 거지 올해하고는 무관하다. 올해 뿌리를 새로 뻗치가 영양 이동이 이렇게 빠른데 이걸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까 이제 토양 관계도 이야기했는데 여기에는 사질 땅이다. 비료를 좀 자주 많이 먹어야 되는 땅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땅 자체가 중점질 땅이란 비료를 적게 먹어 좀 그래도 좀 적게 먹는 거 완전 점질이란 비료를 더 적게 먹고 토양이 결합이 되는데 여기는 흙 입단이 굵어서 마사 흙이 굵어서 흙이 결합이 안 된다 소리. 그리고 지금 현재 가진 이 시가 0.6 정도 됐거든요. 그리고 가리 성분이 있지 다른 전체적인 밸런스는 안 맞다는 거죠. 그리고 토양 분석에 작년에 여름에 이 포도가 알이 이래 통통이 살이 못 쪘다는 거죠. 그 말은 이 밭에는 질소가 많이 부족한 밭이다. 그럼 올해는 질소만 보충해주면 아무 문제 없다. 왜? 봄에는 컸으니까. 봄에는 기름게 컸으니까. 그럼 이 가지도 아무 이상이 없다. 순 나오면 그때부터 키우면 되니까. 작년인가 언제 비료를 봄에 한 번만 주면 1년 내내 다른 비료를 안 줘도 된다 하는 거 개발한다 하신다 그랬는데 그게 아직까지 그 비료가 중국의 원자재가 올라가고 이래가지고 완성 요소 비료 그게 아직까지 안 됐네요. 예, 그래서 그 비료는 여기 추진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 그래 금방 쉽게 안 됐습니다. 자, 대표님 그 유마 커팅 할 때 네, 우리는 보통 이래가지고 쌍날 때 멀칭하거나 네. 안 그러면 더 후에 이제 꽃피기 한 열흘 전에 하든가 그렇거든요. 바닥에 예, 그렇죠. 지온 올린다고. 예, 지금 만약에 이 하다 쌍날 때 그걸 피면은 그때 네. 유마 커팅을 하면은 싹한테는 그 유막이 가면 안 되죠. 싹이 기름에 장애를 입을 수 있어요. 그러면 근데 싹 안 난 상태라면 비닐만 깔고 비닐 위에다 유막을 해놓으면 엄청 좋겠죠. 그럼 여기까지는 상관없잖아요. 예, 순이 지금 나기 전이라면 해도 되고. 예, 기름 소독이나 기름 들어가도 얘가 벌레나 병충균이 없어지고 냄새가 나서 다른 벌레들이 안 와요. 그리고 비닐을 깔아놓고 우리가 기름을 뿌려 놓으면 작은 응애나 이런 총체나 이런 것들이 달라붙어 죽고 그 비닐 위에 기름 냄새 때문에 여기에 나방률들이 안 와요. 환경이 안 맞다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만약에 지금 뿌린다 그러면은 예. 이 물 흐르기 전이 좋은가요? 후가 좋은가요? 어떤 거예요? 여기 지주의 유목으로 순이 움직이기 전에 해줘야죠. 이게 싹이 나기 전 한 달 정도 걸리거든요. 한 40일 걸리거든요. 예. 가온하고 나서. 예. 그러면 그 40일 중에 어느 때가 제일 좋을까요? 일찍 해줘야죠. 일찍. 예. 초반에 그럼 물 흐르면은 안 하는 게 더 좋은가요? 그 물 흐르면 그쪽 부위 소독이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전에 하는 바닥에 거예요. 예. 그래서 물 흐르기 전에. 예. 될 수 있으면 이게 물 자체가 안 흘러야 되거든요. 근데 12월 달에 하는 거는 예. 잘 안 흘러요. 예. 이게 많이 흐르진 않아요. 그냥 맺히는 정도. 예.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전정 타이밍을 아주 달리 해줘야 된다. 전정 타이밍을 전정이 너무 늦어도 안 좋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해두고. 봄에 미끄럼에도 이거 질소해도 됩니까? 미끄럼으로. 미끄럼에 요소는 제주도의 밀감 같은 경우에는 1200평에 요소를 50% 줬거든요. 거기 밀감이 살아나요. 그 지금 포도밭에. 포도밭 토양 분석해가지고 다른 거 다 있으면 요소만 줘야죠. 미끄럼이 아니고 그냥 밸런스예요. 미끄럼이란 개념이 이제 옛날에는 이게 한 번 준다든지 이런 그 환경을 그렇게 했는데 요즘은 농업용 시설이나 이런 모든 게 좋기 때문에 미끄럼이란 개념을 그렇게 안 가져도 돼. 그 뿌리가 어쨌든 나와야 먹을 거니까 뿌리 우리 뭐 풀로 좋은데 뭐 또 뿌리 줘도 되잖아요. 포도는 흡수가 빨라요. 뿌리 나놓고 크게 돌려도 예, 뿌리 나도 괜찮아. 아무 이상 없어. 그래서 그 문제는 이제 전체 밸런스가 틀어져서 그렇지 다른 건 아니다. 예, 또 다른 분이. 그리고 연년 시도 그림 있잖아요. 예. 지나고 나서
저게 이제 하고 나서 맹물을 치기 시작하는데 맹물을 뿌리면 맹물을 뿌릴 때는 3, 4일만 쓸 수 있고 그냥 맹물을 안 뿌릴 때는 7일 정도. 그러면 저거 그린을 뿌리고 나서 맹물을 언제쯤 뿌려? 그 다음날 뿌리면 돼요. 예. 대표님 요거 농사를 이렇게 이 시값이나 이런 다 먹고 아무것도 안 줘야 되겠네. 전혀 줘야 되잖아요. 질소도 안 줘도 되지. 요소는 줘야 됩니다. 예, 잎이 작년에 아마 예, 그렇죠. 그때 요소 줘야 돼. 지금 우리 이거 눈에 안 보이죠? 보입니까? 이 보여요? 이게 보이면 이게 지금 화면에다 이어 놓을게요. 요렇게 되면 요소만 주면 됩니다. 전 다 넣었거든요. 유튜브 영상 이어 놓을 테니까 요렇게 되면 전 다 요소만 주면 됩니다. 이거는 예. 제가 경험했어요. 제가 유복에 예. 저 토양이 이렇게 나오더라고. 예. 거기다 25도를 5차를 넣었어요. 예. 갈이 완전 파치라. 그래갖고 앵캔도 안 넣고 밝은데 넣어도 아무것도 안 커. 예. 그래서 요소만 예. 지금부터 계속 넣어서 그러니까 잘 커요. 물만 넣어도 안 크더라고. 근데 요소를 넣으니까 이게 잘 커요. 아무리 물을 줘도 갈이 가다 되면 아무리 물을 많이 줘도 저한테 문자를 아니 아니요. 보내주세요. 틀리죠. 검사해서. 아무리 물을 많이 줘도 3kg 질소가 부족하면 줄여서 가야 돼. 그렇게 해야 돼. 4.3이 나. 어느 정도 하고 이제 토양 검사 다시 해봐야죠. 1년에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그래갖고 검사하고 이제 빠졌어요. 주지. 예. 근데 나무릴 땐 너무 많이 안 하는데. 예, 그러면 여기 우리 저 총무님 총무님 여기 나오고 마무리 하십시다. 예. 이제 내가 마무리할게. 자, 하여튼 오늘 여러분들 강의 뭐 어떻게 뭐 도움이 많이 되셨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뭐 한 가지라도 접목을 해가지고 울릉도 잘 지으시고 열띤 강의 해주신 분에게 마지막으로 박수 한번 더 드립시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 더 여쭤볼게요.